아무도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언젠가 나는 미국 전기작가 협회장인 아이다 타벨 여사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이 책을 집필하는 중이라고 말하자 화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로 옮겨져 우리는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그녀는 O&D 영의 전기를 쓸 당시 영과 같이 3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람과 인터뷰를 했다고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영은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명령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영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또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저렇게 하지 마시오 하는 식의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는 그렇게 하면 될까요? 편지를 구술한 뒤에도 종종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곤 했다. 직원이 기한한 공문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말하곤 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할 기회를 주었다. 직원들에게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이 결코 없었다. 스스로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쉽게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준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기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며 반감 대신 협조를 불러일으킨다. 함부로 내리는 명령으로 생겨난 불쾌감은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 분명히 나쁜 상대를 바로잡기 위해 내린 명령일지라도 말이다. 펜실베니아주의 와이오밍에 있는 한 실업학교 교사인 댄 사타렐리는 교내 매점 입구에 한 학생이 불법 주차를 해놔서 매점 진입로를 막아버렸던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다른 교사 한 명이 교실로 박차고 들어와서는 거만한 목소리로 진입로를 막고 있는 차가 누구 차야? 하고 말했다. 그 차의 주인인 학생이 대답하자 그 선생은 소리를 꽥 하고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차를 당장 치워! 지금 당장! 안 치우면 차에 체인을 감아 끌어낼 테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그 학생이 잘못했다. 그곳에 차를 세워두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가 하는 일에 그 학생이 반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이 반발해서 그 선생은 모든 일에 불편을 겪었다. 그 선생은 그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었을까? 만일 그가 다정하게 진입로에 서 있는 저 차가 누구 것이지? 하고 물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주면 좋겠다고 말했으면 그 학생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학생이나 그분들도 기분이 상하거나 반감을 품지는 않았을 것이다. 질문은 명령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명령을 내리는 결정에 자신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이안 맥도널드는 정밀기기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조그만 공장의 공장장이었는데 대규모의 주문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았다. 공장의 작업 스케줄이나 납품하기까지의 짧은 시일을 감안해 볼 때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는 직공들을 독려해 주문량을 빨리 생산하게 하는 대신 직공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는 그 날짜에 주문량을 생산할 수만 있다면 회사와 본인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도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주문형을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주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다른 생산 방식을 누가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작업 시간이나 개인별 임무를 조정할 방법은 없을까요? 직공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그 주문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할 수 있다. 그 태도로 그 문제에 임했고 따라서 주문형을 제 날짜에 납품할 수 있었다. 능률적인 지도자는 다음의 원칙을 사용한다.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